네, 비상 박영민 공통국어 해설이에요. 잡서를 바탕으로 해설을 들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이제 문학 갈래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부분입니다. 1-1은 서정갈래 시고요. 1-2는 서사갈래 소설입니다. 1-3은 극갈래. 여기서는 이제 희곡을 다루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교술갈래니까 이제 수필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 서정갈래 먼저 볼게요. 자, 학습 목표 보니까 서정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이해하며 실 감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정갈래의 특성을 정리하면 되겠고요. 작품의 구성 요소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의미를 형성하고 있는지, 또 이제 관련한 맥락들이 있어요. 그런 맥락이 이제 조금 다양한데 뭐 독자 맥락, 작가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거겠죠. 자, 모르는 거든 배워가면 되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민요의 노랫말을 운율을 살려 읽어보고 자신만의 노랫말로 바꿔 불러보자 하고 있어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렇게 읽는 미랑아리랑이거든요. 자, 그러면 3번 끊어 읽었어요.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이거 몇 음보예요? 3번 끊어 읽기 때문에 3음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갖고 뭐 자신만의 노랫말로 바꿔 불러보는 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뭐 일단은 학습 흐름 확인하기를 보니까 시의 구성 요소 형상화 방법을 이해하며 작품 감상하기였고요. 자, 독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서 수용하기. 3번째, 다른 작품을 감상하면서 또 서정갈래의 특성을 또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흐름에 답하면서 이 단원과 관련된 이전 학습 내용을 떠올려보자. 그러니까 중학교 때 잘 배우고 왔냐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운율, 비유, 상징, 특성과 효과를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라고요? 네, 서정갈래의 형상화. 그러니까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것들을 우리는 이제 함축적이고 운율이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게 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뭘 쓸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운율이겠죠. 그죠? 자, 운율은 그럼 뭐예요? 운율은 시에서 음악적 효과를 내는 중요한 요소다. 자, 두 번째는 비유입니다. 우리 비유 엄청 많이 쓰죠. 비유를 왜 쓸까요? 비유는 비슷한 것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대상을 더 생생하게 표현해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징은 비유와 조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상징은 대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비유와 상징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비유와 상징. 자, 비유는요, A를 B로 표현하는 방법인데, 자, 2가지예요. 첫 번째, 직유법 같은 경우는 A를 B에 직접적으로 빗대는 거죠.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 양, 뭐뭐인 듯이 요런 것을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A를 B에 빗댑니다. 심지어 2개 사이에 이제 공통점, 즉 유사한 점, 비유할 만한 비슷한 점 이런 게 꼭 존재해야 비유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유 말고 또 뭐가 있죠? 맞아요. 은유가 있어요. 근데 은유는 저런처럼 같이 인양 듯이가 쓰일까요? 쓰이지 않아요. 그냥 A는 이제 B이다. 이런 식으로 자, 원관념이 있다면 이제 직유 같은 경우는 원관념, 보조관념을 바로 같이 드러내주고요. 은유 같은 경우는 A는 B이다. 그래서 이제 원관념이 가끔씩 숨어 있기도 한다. 이런 걸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만 딱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자, 결과적으로 좀 유사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제 비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상징은 뭘까요? 마찬가지예요. 상징도 사실 A를 B라고 표현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징은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대상에 빗댑니다. 자, 그러면 이거 둘 사이에 무조건 유사점이 있어야 되는가?
사실 이 상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옛날부터 써왔던 어떤 원형적 상징, 그리고 이제 작가가 직접 만들어내는 어떤 개인적인 상징. 일단 크게 두 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를 창조했다면 어떤 개인적인 상징으로 봐주셔야 되고요. 옛날부터 그렇게 불러왔다? 막 불 같은 이제 막 약간 뭔가를 파괴하고 뭐 소멸시키고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막 불 이런 거에 이제 빗댈 수가 있죠. 어떤 순환 요런 이미지를 우리가 물 요런 데 빗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자꾸 빗댄다는 얘기를 해서 헷갈리게 해서 죄송한데 추상적인 요 개념을 물, 불 요런 구체적인 것에 빗댔다면 이것은 상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둘 사이에 100%의 유사점을 찾을 수는 없고요. 그죠? 일단 이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라고 한다면 그게 구체적인 대상으로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요것을 우리가 이제 상징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쉬운 게 있죠. 자, 평화의 상징 뭐야? 라고 했을 때 비둘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대상을 이런 구체적인 대상에 이제 빗대어 이야기할 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체크하는 게 뭐죠? 비유는 표현하는 사물 원관념을 그와 유사한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 상징은요?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사물로 대신하여 표현하는 방법. 그죠? 유사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징과 비유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감각적 표현에 유의하여 작품을 감상하고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나요? 라고 해요. 자, 감각적 표현이라는 건 뭘까요? 다른 말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사용했느냐. 요거를 또 다른 말로 심상이라고 해요. 즉, 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좀 상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형상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건 5가지예요. 오감. 자, 시각, 후각, 또 뭐죠? 청각, 미각, 촉각. 요 5가지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감각적 표현에 유의하며 작품을 감상하면 작품 속에 형상화된 대상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생동감 있게 느끼면서 라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감정, 생각 이런 걸 표현하고 나누면 서로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자, 이런 설명도 뭐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런 거를 고려해서 감상을 해보니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막 상상도 되고 막 그렇죠? 문학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다, 느낄 수 있다. 또 감각적 표현을 활용하다 보니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그죠?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감각적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 알파로 선생님 공감각적 심상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감각적 심상은요, 다른 말로 감각의 전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푸른 종소리, 내 귀에 푸른 종소리가 들리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그만큼 맑은 종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을 이런 푸른 종소리. 2가지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뿅뿅 푸르는 시각적인 이미지죠. 뿅뿅 종소리는요, 청각적인 이미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소리를 볼 수가 있나요? 그건 좀 어렵죠. 그죠? 자, 그러다가 보니까 요것을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요. 지금 이걸 어떤 걸 표현하기 위한 거야? 종소리가 푸르다. 이런 말을 얘기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자, 쭉 내려서요. 청각에 보통 주어, 서술어 이런 관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식 관계로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는 거지. 청각에 시각화다. 요런 식으로 공감각적 심상은요, 한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바꿀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지금 잘 알아두셔야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데 이런 감각의 전이가 나온다면 공감각적 심상이 나왔냐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죠. 이런 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근데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감각들이 그냥 나열된 것일 수가 있는데 이제 공감각으로 좀 착각할 수가 있어서요. 그런 어떤 수식 관계를 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넘어갈게요. 자, 운율이란 시에서 음악적 효과를 내는 요소이다. yes. 맞아요. 보통 이제 반복을 통해서 이런 리듬을 형성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시어, 식구, 문장 구조, 종결, 어미 이렇게 음악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상징, 대상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라고 했고요. 원관념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선생님 왜요? 사실 우리 유사점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원관념을 드러낼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죠? 자, 보통 막 밤, 막 이렇게 되면 밤, 뭐 겨울. 자, 요런 구체적인 것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진짜 구체적인 그 대상이 제시가 됐지만 우리는 추상적인 의미를 뽑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앞뒤를 바라보니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니 오케이 일제강점기군 막 이런 식으로. 응? 막 겨울, 시련과 고난이군. 요런 식으로 이제 의미를 뽑아내는 게 상징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뭐, 일제강점기 같은 밤.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유를.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운율, 비유, 상징은 시의 주제 분위기를 전달하는데 어떤 역할을 한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yes. 감각적 표현이란 이런 걸 활용해서 생생하게 표현. yes. 넘어가겠습니다. 자, 산속에서 자, 선생님이 이거 교과서로 좀 수업을 하다가 보니까 교과서로 수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산속에서. 자, 제목이 산속에서고요. 읽기 전에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 어두운 밤 산속에 홀로 서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 나의 정서를 한번 파악해 보자는 얘기예요. 시어가 지닌 의미 너무 중요하죠?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감상해 보자. 자, 시인 먼저 볼까요? 나희덕 시인입니다. 생명의 원리를 추구하며 삶의 고통과 쓸쓸함을 따뜻하게 응시하는 작품을 주로 쓰셨대요. 주요 저서로는 뿌리에게, 그곳이 멀지 않다, 파일명서정시, 수필집 반통의 물, 저 불빛들을 기억해 등이 있어요. 생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셨던 작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작가의 어떤 가치관, 작가의 경향 이런 것도 우리가 적용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걸 많이 요구하고요. 작가의 다른 작품들과 함께 이것을 외부 지문으로 엮어서 내는 학교들이 많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연구성을 보니까 1, 2, 3, 4연으로 된 시네요. 자, 첫 번째 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 항상 어떤 시구의 의미, 시어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을 잃다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이나 절망을 의미한다는 거겠죠. 그죠?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시련, 즉 어떤 외로움, 이제 절망, 요런 감정에 대한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대요? 모른대요. 모르리라. 자, 근데 여기 보면 뭐가 생략이 되어 있죠. 뭐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이 안에 이게 주어라고 치고 요걸 서술어라고 본다면 이 안에 이제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맞아요. 뒤에 있습니다.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모르리라. 요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도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치다. 그죠? 목적어가 도치가 되어 있다. 이제 서술어가 앞에 나왔고요. 목적어가 뒤로 갔다.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느낄 수 있는 포인트. 불빛의 따뜻함을 우리가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불빛이란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불빛이란 단어의 의미는 희망, 위안, 위로가 되는 존재로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근데 그 불빛의 따뜻함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촉각적인 이미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불빛의 따뜻함. 근데 이 불빛이 어떻다? 따뜻하다. 지금 아까 선생님이 공간각적 심상 무엇이 무엇이다의 형태로 그대로 내리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각의 촉각화다라고 공간각적 심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것을 불빛은 시각이고요. 이제 따뜻함은 촉각이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이미지로 먼저 살펴주시고 그 수식 관계를 파악해서 공감각적 심상을 이제 뽑아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멀리서 밝혀져 오는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각적인 어떤 불빛을 느꼈고 심지어 거기서 또 어떤 감정, 어떤 이미지가 드러난다? 따뜻함이라는 이제 촉각적인 이미지도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상황이라고요? 네,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속에서 느껴진 정서와 태도를 체크하자면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뭘 봤다. 멀리서 불빛이 보이는데 거기서 이제 따뜻함을 느꼈다. 그러면 희망, 위안, 위로라는 어떤 정서와 태도를 느꼈다라고 보면 되겠죠. 내가 느낀 정서는 뭐라고요? 희망, 어떤 위안, 위로를 느꼈다. 이렇게 체크하고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적 상황, 이게 정서와 태도예요. 넘어갈게요.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자, 우리가 여기서 좀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어둠의 의미 체크하자면요. 어둠은 위에 얘기했던 어떤 길을 잃은 상황에서 느끼는 이제 이미지죠. 그죠? 그래서 고난, 슬픔, 시련,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맞잡을 손은 저 위에 있던 불빛처럼 굉장히 희망과 위안이 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자, 그렇다면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어떤 감정의 교류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라는 얘기니까. 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귀한 일이다라는 인식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위로와 위안이 될 수 있는 존재라고 지금 여기서 발견했다, 깨달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여기 이제 좀 모르리라 적어놨다는 거죠. 근데 학교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발견인지를 모르리라 이런 식으로 첫연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시상이 여기서 하나가 종료됐죠. 어둠 속에서 내가 따뜻함을 느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또 두 번째, 그 막무가내 어둠 속에서, 그지? 그럼 길을 잃어본 그 상황을 또 막무가내 어둠이라는 이제 어떤 상황, 시적 상황을 다시금 얘기를 해주면서 거기에서 내가 또 뭘 느꼈다?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를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이제 뭐 알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요거를 이제 서술어 생략으로 보느냐, 위에 어떤 모르리라의 생략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를 알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느냐, 요거는 조금 어떤 시적인 허용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작가가 어둠 속에서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됐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모르리라가 여기 들어가야 하느냐, 그죠? 나는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리라가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그럼 이 밤의 의미도 부정적인 의미. 그러면 요거는 아까 위에 것처럼 길을 잃어본 사람, 보지 않은 사람, 그죠? 그런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 절망을 겪어본 사람은 안 돼요. 알리라. 뭘 안 돼요? 도치겠죠. 이것도 도치.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를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시련이나 절망을 겪어본 사람은 이런 어떤 작은 지붕들,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이 위로와 위안을 줄 수 있는지를 겪어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대한 산줄기랑 작은 지붕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대조가 되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치만 이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고 오히려 이제 작은 존재들이 더 힘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희망, 그러면 위안, 위로가 되는 존재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도치가 맞아요.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먼 곳의 불빛이 어떤 의미가 있대요? 일시적으로 편안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속적인 어떤 원동력을 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시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선생님 여기 있는 것도 전부 위에 들어가고 사연도 이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도치 아닌가요? 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게 서술어 생략이 아닌가? 이제 고민을 해보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죠? 그런 것보다는 굳이 알리라가 들어가지 않아도 이제 여기 굳이 모르리라가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게 아마 뭐 서술어 생략이다라고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죠? 일단 1연에서는 도치가 되었고 이제 서술어가 원래 뒤에 와야 된다라는 걸 파악하셔야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서술어 생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2연과 4연 같은 경우는 각각의 모르리라랑 알리라가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 같은 건 한번 학교에서 이제 학교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자유시, 서정시, 성격 하색적, 성찰적, 고백적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은 정서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서정시고요. 이제 운율은 내재율이기 때문에 그죠? 문장 구조의 반복 뭐 등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자유시다. 자, 화자가 드러났나요? 여기서 보면 나라는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 체크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식을 이제 이야기하는 시기 때문에 사색적이다. 또 뭔가 느낀 점을 얘기하고 있죠. 성찰적이다. 자신의 생각을 고백하고 있다. 고백적이다. 이런 세 가지의 성격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재는 산속 불빛. 주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어떤 따뜻한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상황을 얘기해주는 그 표현들이 있었죠.
자, 도치법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했고요. 심상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드러냈습니다.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로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했다. 자, 그러면 대조적인 의미는 뭐였어요? 불빛, 누군가, 맞잡을 수 없는 작은 지붕들. 자, 즉 긍정적인, 희망적인 이제 단어들이 나왔고요. 자, 어두운 밤 같은 어떤 부정적인 의미의 시어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걸 이제 대조시켜서 따뜻한 어떤 이미지를 강조했다는 거죠. 운율 형성 방법. 무엇은 모르리라, 무엇은 알리라. 그죠? 문장 끝에서 리라와 니은지라는 어미를 반복.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배치했다. 이게 운율 형성 방식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감각적 심상. 자, 불빛.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시각이에요. 어둠, 지붕, 먼 곳의 불빛 이런 거 전부 다 시각으로 쳐주시면 되겠고요. 공간각적 심상. 시각의 촉각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결국 효과는 암담한 상황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희망의 이미지를 어떻게 감각적,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치법은 지금 교과서에서 1년, 3년에만 쓰였다라고 하고 있고요. 목적어를 서술어 뒤에 배치했다. 자, 도치라는 것의 어떤 뜻이 뭐예요? 도치, 차례나 위치 따위를 서로 뒤바꾸었다. 문장 안에서 정상적인 어순을 뒤바꾸었다. 강조하려는 말을 문장의 앞쪽에 세웠다가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이 사형 같은 경우는 딱 보기에 생략이 보이지 이제 그걸 가지고 도치라고 하기는 연구분 때문에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학습 활동을 보니 각각의 어떤 깨달음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요. 이 부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용에 해당이 되죠. 경험과 거기서 얻은 깨달음. 경험과 거기서 얻은 깨달음이에요. 넘어가고요. 식구를 살펴보고 전달하고자 하는 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징하는 의미. 자, 요런 거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겠죠? 자, 기억과 니은이 뜻하는 바. 아까 시에서 또 쉬게 하는 것,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충분히 이제 쉽게 나온다면 주관식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일시적으로 편안하게 하는 것, 계속 움직일 수 있는 희망과 힘을 주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요것도 하나는 대조적인 어떤 이미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태도. 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주제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 이런 게 바로 주제다. 어떤 삶을 지향하느냐? 이런 삶을 지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불빛의 의미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포용력 있는 존재, 안도감을 주는 존재, 긍정적인 의미로 나타내고 있다. 자, 그럼 형상화 방법은 꼭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운율 형성 요소 체크. 그게 뭐였죠? 네, 리라라 니은지의 어미 반복, 유사한 문장 구조 매치, 시의 운율 형성. 자, 요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심상이 잘 드러나는 시어, 시구, 찾기. 자, 심상이라는 건 뭐죠? 네, 마음속에 그려지는 이미지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시각적 심상, 공감적 심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고 다른 작품이 나타나도 거기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미지를 뽑아내서 같이 주제 통합적으로 가볼 수가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표현 방식만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찾아내면 돼요. 넘어가서 자, 다음은 문장수설을 다르게 배열한 거래요. 보니까 을, 모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요거는 바로 뭐예요? 올바른 문장 구조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다? 요 모르리라를 여기다가 넣으면서 도치법을 썼다. 자, 그러면 효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적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따뜻한 강조.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시의 구성 요소와 표현 방법이 주제를 이제 드러내는데 어떻게 작용했어요? 자, 첫 번째.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 운율 형성, 강조입니다. 또 감각적 심상 활용, 이미지 생생, 도치법 사용, 강조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작용했냐고요? 네,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했다. 요게 이제 서술형으로 나오고 딱 좋죠. 그죠? 그럼 다시 눈 감고 생각해 보라고요. 구성 요소와 표현 방법 뭐 나왔니? 첫 번째.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 운율 형성, 의미 강조.
또 두 번째, 감각적 신상 활용. 희망의 이미지 생생하게. 세 번째, 도치법 사용. 불빛의 따뜻함 강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따뜻한 힘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자, 요거를 우리가 파악해주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맥락 고려하기가 있었어요. 맥락 고려하기. 지금 보니까요, 뭐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을 떠올려서 이제 전해줄 말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보니까, 어떤 맥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그 작품 자체의 맥락을 고려해서 시어를 활용해서, 그죠? 너의 생각을 전해라. 지금 이런 얘기가 나타나요. 조금 뭐 사회문화적이거나 독자의 맥락, 이런 맥락을 좀 짚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다음 시를 감상하고 서정 갈래에 대한 이해를 넓혀보자. 자, 한밤의 홀로 연필을 깎으면 향기로운 영혼의 냄새. 오케이. 향기로운 냄새. 일단은 향기롭다 해서 후각적인 심상을 뽑아낼 수는 있죠. 근데 영혼의 냄새를 맡긴 좀 힘든데, 그죠? 네, 일단 후각으로 짚고 넘어갈게요. 방 안에 가득 넘치더라고 말씀하셨다는 그분처럼. 처럼. 지규, 이제 나도 연필로만 시를 쓰고자 합니다. 연필로만. 자, 이런 보조사를 활용해서 연필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가 뭘까요? 한 번 쓰고 나면 그뿐. 지워버릴 수 없는 나의 생애. 그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느낄 수 있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맞아요. 두려움이에요. 삶이라는 거는 사실 한 번 쓰면 지우기 힘든. 지금 이 시간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연필로만 시를 쓰고자 한대요. 불완전한 어떤 삶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지. 연필로 쓰기. 지워버릴 수 있는 나의 생애. 다시 고쳐쓸 수 있는 나의 생애. 지금 뭐하는 나의 생애 문장구조 반복이 나타나고 있고요. 용서받고자 하는 자의 서러운 예비. 자, 예비 준비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뭐뭐 때문입니다가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어떤 시적 뭐뭐하기 때문입니다. 자, 식구의 반복,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뭐 할 수 있는 나의 생애, 다시 고쳐줄 수 있는 나의 생애, 이런 것들. 자, 나는 언제나 온전치 못한 반편, 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반편도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뭐뭐 하기 때문입니다. 연필로 쓰기. 오호, 연필로 쓰기도 지금 반복되죠. 잘못 간 서로의 길은 서로가 지워드릴 수 있기를 나는 바랍니다. 자, 사실 종결함이 비읍니다의 반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떳떳했던 나의 길, 진실의 길, 길길 반복돼요. 뭐뭐의 길, 식구 반복이에요. 그것마저 누가 지워버린다고 해도 나는 섭섭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호, 나는 섭섭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나의 정서와 태도. 나는 남기고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추고자 하는 자의 비겁함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오직 향기로운 영혼의 냄새로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은요, 이렇게 향기로운 영혼의 냄새를 가지고 싶다. 자, 그런 이제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특징은 식구 반복, 후각적 심상을 찾을 수 있겠다. 그럼 앞에 거랑 비교하자면 이미지만 체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요? 맞아요. 후각. 후각이 나왔네?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향기로운 같은 경우는 자, 문법에 안 맞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시적 허용이라고 해요. 자, 정진규 시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념에서 벗어나 일상적으로 회복, 자연 친화적 생명과는 아우르는 시적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만 알고 넘어갈게요. 자, 이 작품의 특징. 뭐가 드러난다고요? 화자의 소망. 잘못된 것을 고쳤을 수 있도록 시를 연필로 쓰길 바라는 어떤 마음. 그리고 운율 형성 방식이 여기 나와 있죠. 연필로 쓰기 반복, 식구 반복, 아닙니다, 비읍니다의 종결 방식을 동일하게 구성. 또 후각적 심상이 드러난다. 이런 거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향기로운 영혼의 냄새가 의미하는 뭐라고요? 자, 요거는 우리가 조금 요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고 보듬어주는 삶을 이 사람이 향기로운 영혼의 냄새라고 얘기했구나. 사실 시를 읽으면서 이런 게 바로 안 나오죠. 그죠? 그런 내용이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작품이 왜 서정갈래예요? 산문처럼 보이지만 자 자유식, 내재율을 느낄 수 있죠. 또 비유했다. 연필로 시쓰기를 인생에 비유해서 어떤 바람,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살고 있다는 바람을 함축적인 언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서정갈래다. 자,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내면 주관식으로 낼 수 있는 어떤 소재입니다. 서정갈래로 볼 수 있는 이유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서정갈래는 어떤 갈래? 맞아요. 시갈래를 우리가 서정갈래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시조, 민요, 한시, 현대시는 뭐 고전시부터 시작해서 현대시의 어떤 갈래를 얘기한 부분입니다. 서정갈래의 형상화 방법, 화자를 내세우고요. 자,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또 운율을 형성할 수 있고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를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핵심 정리. 이 부분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 봤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노트 정리 꼭꼭 해서 중요한 부분은 외워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부분만 좀 볼까요? 시상전개 방식의 특징. 지금 여기서는 그 경험이 나타나고요. 깨달은 바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유기성, 일관성이 부여되고 주제의식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또 성찰한 내용에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끝! 자, 1-2에서 만나요.